네, 안녕하세요. 아,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파이에 참 중요한 어른이신 안동수 박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파이노믹스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잘 다듬어서 원고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코노믹스의 줄임말이죠. 파이노믹스. 니콜라스 부부도 처음엔 토큰노믹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암호화폐 사회에서도 토큰노믹스, 토큰 경제학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돈귀신이라는 말 아세요? 돈귀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얀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죠. 하얀전쟁이라는 영화에 원래 이 참 굉장한 이 열혈남이고 진정한 의리의 사나이라는 김보성이 원래 하얀전쟁에 하려고 그때가 우리가 베트남하고 국교도 맺어지기 전인데, 그때 가서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되기도 전인데 하얀전쟁을 찍었죠. 찍었는데 이제 그때 김보성이가 있었는데, 밤마다 이제 김보성 방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김보성이 도망갔대요. 무서워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듣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영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야, 그 영화 대박 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정말 대박 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영화 촬영 현장이건 뭐 가게건 귀신 나오면 그 집 대박 나지, 그러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귀신 나오면 대박 난다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저도 돈귀신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아요? 돈귀신이 있죠. 있긴 있죠. 이게 정말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왜 도깨비라는 영화 있잖아요. 도깨비라는 TV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도깨비하고 귀신하고 잘 모르는데,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고, 우리 청띠아팡 범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재물의 신, 돈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신으로 이제 범녀, 관운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돈귀신하고 그게 내통이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파이코인은 돈귀신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돈귀신하고 내통해야죠. 도깨비 참 말씀 맞아 드리면, 이렇게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죠. 근데 그걸 내 입 벌리고 헤헤거리고 다니면 미친년이 되는 거고, 그렇구나 하면서 가면은, 도인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런 사람이랑 여기 서초동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여기 도깨비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보여요. 그래서, 도깨비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도깨비랑 귀신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도깨비는 옛날 어른들 물어보면 왜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싸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빗자루더라 하니까, 물질에 붙은 영령이 도깨비가 되는 거고, 사람은 귀신이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그런 영령이 붙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사상에도 있죠. 근데 그리스에도 그런 사상이 있고, 태국 쪽에도 그런 베트남, 중국 쪽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 우리의 이 니콜라스 부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가요. 재밌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보성이가 겁쟁이다. 알고 보면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안동수 박사님 이제 말씀으로 이제 파이 경제학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토큰 경제학과 파이 경제학, 일반적인 다른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토큰 경제학과 파이 경제학의 차이점은 뭘까? 일반적으로 이제 토큰 경제학이라고 그러면은 이 스튜어트 랭그리드라는 사람이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와 공급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파이 경제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먼저 보면요. 이 토큰 경제학이 처음에 니콜라스 부부도 토큰 경제학 얘기 많이 했어요. 토큰 경제학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암호화폐 업계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한번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10년도까지 0.3불이었어요. 0.3불. 한 300원, 400원 했어요. 0.3불, 0.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73,000불까지 갔다가 지금 7만 불에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했다고요. 2010년도에 이랬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1불을 넘어서 이 4불 막 21불을 넘어서 얼마를 찍었냐면요. 29불을 찍었어요. 2011년도에 29불까지 찍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연말에 이제 4.7불 연말에 5.27불로 끝났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죠. 0.3불에서 4.7불이면 150배 정도 오른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저가 코인이 무섭기 때문에 그 싸구려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단계로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이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돈키신 이때까지는 돈키신 안 붙었어요. 작전하는 거죠. 세력끼리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2011년도에 2012년도에도 13불 정도 갖고 2013불 정도로 많이 안정이 됐죠. 많이 안정이 됐고 이때도 돈키신 안 붙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세력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2013년도에 이제 키프로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야말로 로키처럼 솟았죠. 5,000%가 올랐으니까요. 50배가 오른 거죠. 이때 돈키신이 붙은 거거든요. 1차 돈키신이 여기서 등장했죠. 귀신이라고 귀신 고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미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쟁적으로. 왜 우리가 술도 취하게 되면 저 술귀신 붙었나? 저 도박하다 보면 저 도박귀신 붙었나? 뭘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붙잖아요. 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뭐가 붙잖아요. 이때 인간의 욕망이 막 오르면서 1차 돈귀신이 이때 붙었죠. 비트코인에. 그게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어떤 외부 경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그 모든 대안이 됐던 거죠. 2013년도에 이렇게 돈키신 붙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다시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요. 안정화가 돼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서 2014년도에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좀 내려가지고 2014, 15년도에 이렇게 있었었죠. 다시 200불도 오고 400불도 오고 이렇게 막 몇 불까지 올라갔었나? 1000불 막 넘어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200불, 400불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게 2016년도, 17년도에 러시아 돈키신이 붙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돈키신이 붙은 거예요. 2차 돈키신이 붙으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있는 돈들이 주로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고 또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 여기서 3,000불 간단히 돌파했죠. 2차 돈키신 붙었을 때. 파이코인도 사실은 이렇게 돈키신이 붙으면 좋은데 돈키신이 참 붙기 어렵게 해놨죠. KYC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형태지만 아무튼 2차 돈귀신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지 2009년도에 나와서 한 6, 7년, 한 7년째 되는 해 이렇게 확 올라갔고 3,000불 간단히 돌파해가지고 이때 얼마야? 2만 불까지 갔었으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죠. 한 30배, 3,000%, 30배 오른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도 뭐 올라서 이게 4만 불 가고 뭐 이랬었죠. 이거는 돈귀신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새로이 알기 시작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거죠. 반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2018년부터 이렇게 이런 게 쭉 있었고 2021년도에 이제 그 돈 풀리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이퍼링 하기 전에 이제 왕창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상투 잡은 일반인들이 많이 있은 거죠. 여기 돈귀신들이 올린 게 아니고요. 상투 잡은 일반인들이 붙은 거예요. 상투 잡은 일반인들이. 뭐 세상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돈도 눈이 있어서 아무한테나 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상투 많이 잡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거로 상투 잡아갖고 뭐 손해 본 사람도 많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가로놓게 이제 해서 뭐 조그만 거 손댔다가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요 사이에 파이코인이라는 걸 만나게 된 거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23년, 2022년 작년에 이 돈귀신이 붙은 게 아니고 돈장사가 붙은 거죠. 돈귀신과 돈장사는 다르죠. 돈장사는 철저하게 수학적 계산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블랙락의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그 2만 불, 3만 불 밑에 오니까 해갖고 이렇게 올린 거죠.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서부터는 귀신의 힘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귀신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만 불 가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성과 이성의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광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제도권 안에 시장에 들어오면 광기라는 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진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건데요. 향후가 기대가 되고. 그런데 파이코인 하면서 뭐 다들 저도 뭐 안동수 박사님께서 이제 파이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견해를 달라 그래 갖고 저도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낫죠. 처음에 파이코인에서 채굴 왕창 하다가 지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채굴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누르는 건 똑같는데 내 하루 먹이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물론 유틸리티도 있고 뭐 챗도 있고 파이어포럼도 있고 작품도 만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얻는 것도 있는데 단지 24시간마다 누르거나 혹은 노드를 설치한 사람 기준에서는 이게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게 들어오는 게 줄어들었어 그러면 생기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생기는 건 안 생기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감기 때문에 똑같은 노력을 퍼붓고 얻는 게 작기 때문에 그 보상도 크다라는 거, 가격에 대한 보상도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토큰노믹스인데 파이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채굴은 뭐 이렇게 10만 명일 때 1.6, 0.4, 0.2, 1000만 명 됐을 때 0.2 이렇게 되고 지금 0.2에서 0.1, 0.05 이렇게 돼서 뭐 우리 4천만 됐어요, 5천만 됐어요, 1억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먹이는 줄어들었는데 뭐가 좋아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 수는 늘어났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얼핏 생각하면 김이 굉장히 세죠. 다른 암호화폐는 이게 채굴하는 게 줄어들면 반감기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파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채굴이 줄어들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채굴이 줄어들면 파이오니어가 늘어가는 사람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큰 경제학을 하되 원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 장사가 아니라 사람 장사. 그래서 이제 사람 장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라우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발자를 만들어서 사람 소개해라, 엠버서더 해라, 커머스 해라 이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토큰 경제학이라는 게 뭐 전반적으로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계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똑같다. 우리가 뭐 화폐라는 게 이제 M1, M2 이 통화량 있잖아요. M1, M2 그러면 M1 같으면 주된 통화, M2 같으면은 즉각 현찰로 바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되는 건데. 이런 M1, M2 이렇게 설명하는 다른 토큰은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총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왕비 정부가 뭐 전쟁을 하거나 국가를 운영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단순히 화폐를 더 많이 발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부당함을 느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급이 제한된 것을 해서 디플레이션 통화를 만드는 거죠. 디플레이션 통화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게 컴퓨터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쓰게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사람 장사할 생각은 아니었죠. 그런데 돈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냥 확 올라가 버린 거죠.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한 사람들이 돈은 가졌지만 행복한 사람보다 배 아픈 사람이 더 많죠. 근데 반면에 이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돈귀신이나 돈 장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장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죠.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 없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항상 기대하는 동물이고 사람은 항상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네들처럼 뭐를 이렇게 5년 10년 보고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먹이가 줄어드는데 뭐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으면 24시간 누르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노믹스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은 올해 2024년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KYC라는 그 최대한의 장점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말로 모르겠어요. 얘네들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이 경제의 판의 바뀜으로는 얘네가 맞는데 다른 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고 있는 거. 일반적인 토큰노믹스도 물론 수요와 공급이고 효용인데 가령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똑같잖아요. 2100만 개 똑같은데 공급이 똑같다고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처럼 오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돈귀신이 붙었냐 안 붙었냐? 효용이 어떤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 근데 특수한 몇 사람한테 붙으면은 이게 하게 되면 정말 돈귀신이 붙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230개국의 정말 10억 명한테 10억 명을 대상으로 사람 장사를 하는 거다.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은 30억, 40억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토큰노믹스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토큰노믹스, 토큰 경제학과 파이코인의 니콜라스 부부가 생각하는 파이노믹스는
그 관점을 새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관점을 새로 가지려고 요즘 이상한 영상도 올리고 뭐 조금 말도 조금 이상하고 오늘같이 돈귀신이라는 얘기도 하는 건데, 세상을 보고 돈을 보는 내가 알고 있던 나의 관점 말고 또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역직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제일 깝깝할 거예요. 남들은 막 슛업하고 현찰 만드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안동수 박사님께서 시간 한 달 이상 주시면서 파이노믹스 한번 좀 견해를 글로 한번 달라고 하시니까 준비해서 안동수 박사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아시겠죠. 오늘부터 자료 모으고 이제 시작해야죠. 고맙습니다.